네, 반갑습니다. 주요셉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주까지 오게 돼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내용, 그리고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성평등, 젠더가 문제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PC주의가 왜 문제 있는지,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거를 충분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되도록이며 그래도 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혁명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가 아닌 사회적 성, 사회문화적 성으로 규정되는 젠더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이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배우의 정치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8 학생운동, 프랑스의 6.8 학생운동에서 학생들이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정치 체제뿐이 아니라 문화적인 체제, 특히 페미니즘이나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 막시즘을 주장하는 분들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결혼제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가부장 체제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남성 우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항상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들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고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런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소수 집단을 너무 사회적으로 배제, 차별되니까 그들을 우대해줘야 된다.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도 지금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범죄 행위 아울러서 지금 현재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도 된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권은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보호하지 말아야 될, 보호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다 인권으로 말을 하고 있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있어요. 그걸 소도미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또 소수 인종을 학살하고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완전히 인종을 유대인을 비롯해서 집시 이렇게 한 1200만 명을 나치가 학살했어요. 그런 배경들이 쭉 있기 때문에 소수 인종들을 차별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 대우해주는 보상입법을 만들자 하는 것이 배경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하게 배제, 차별하고 경멸하는 용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정책으로 부여시키는 것이 PC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네덜란드도 상당히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올드 프린스턴이라고 해서 20세기 초반에 상당히 복음주의를 전파했던 학자들 많이 배출하고 그 프린스턴 대학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그 이후로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지는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러한 성평등의 이론, 성혁명의 이론, 저들이 주장하는 세계인권선언과 상관이 없는 가짜인권으로 위장이 들어온 것을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권은 분명히 중요한데 세계인권선언을 먼저 얘기해야지 그 외의 인권을 얘기하면 안 된다. 안타깝게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서도 이제 중화민국 대만이 2019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차별하고 처벌한 나라는 합법합니다. 그런데
차별 처벌도 법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저렇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금 올 12월에는 결혼평등법이라고 해서 태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도화가 이루어지죠. 태국에 가면 너무나 트랜스젠더가 많고 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하려는 사람들은 태국에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굉장히 의술이 발달했어요.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전 세계가 이렇게 LGBT로 넘어가고 있는데 인권이 왜곡이 되어 있다. 세계 인권은 1948년도에 결의되고 50년대에 선포된 인권은 전문에는 남녀 평등,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2조는 어떤 사유로도 차별배제하지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섹스가 아니에요. 젠더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물학적인 섹스를 말하는 거고요. 성인 남녀는 혼인하고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결혼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헌법 36조 1항 또 민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양성평등 기본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계속 우리나라한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유엔 가입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가 31개 현재 그러니까 200개 이상의 200여 국이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데 오히려 동성결혼하는 동성애자들을 심지어 법으로 구속하고 아직도 사형까지 시키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이 많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을 제정하니까 다 그런 줄 아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다음에 세계인권선에는 생명, 신체, 법 앞에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선교, 행사, 예배, 의식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금지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사상, 종교, 신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를 차별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차별 배제하고 다른 종교를 차별 배제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저촉이 돼요. 그래서 영국에는 평등법이 통과되어 있는데 똑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똑같은 말인데요. 영국의 2010년대에 평등법이 제정되고 나서 노방전도에다가 잡혀 들어가고 수가 채워지고 게이 프라이드 영국 런던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 주장인데 여러분 내년 6월 달에 보통 많이 해요. 여기서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손흥민 선수가 무지개 완장을 차고 축구 경기를 뛸 때 우리나라 동성애 진영에서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무지개 완장을 상징적인 걸 차고 가면 전 세계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우리 국민도 다 그거를 저거 좋은 건데 왜 그러냐 속아 넘어가기 쉽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한 것은 29조나 30조에는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는 모든 거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고소당하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세계인권 이런 선언이 48년 결의 50년 선포된 이 세계인권이 쭉 전 세계로 횡행하다가 68년도에 프랑스 학생운동으로 정치적인 체제를 못 바꿨습니다. 체제 바꾸는 건 혁명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대신에 육파 학생운동을 열심히 벌였던 주역들이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상, 마오이즘, 모택동 사상을 추정하고 호치민을 숭배하고 체 게바라라고 하는 중남미의 혁명가를 충성하고 그리고 그냥 기존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그냥 완전히 옷을 젖가슴 내놓고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프리섹스를 주장하고 이런 성을 해방시키자 막 이런 주장이 막 나가면서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치체제 못 바꾸고 대신에 그들이 전 세계 UN, 세계 언론, 학계, 정치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PC주의 물결이 넘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보호를 받고 또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독교가 다종교 중에 하나예요. 많은 또 영향력이 있는 종교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극히 위축되어 있고 점점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 결혼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교회가 상당수가 동조해서 미국도 2015년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가 밀려가고 있다. 파리원칙, 비엔나 인권선언, 파리원칙에서 국가인권을 각국에 세우자라는 것이 나왔고 제4차 세계여성대회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성주리화 정책,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성주리화 정책이 이렇게 나와서 각국에다가 압력을 넣고 성인지 예상, 성인지 교육 이런 게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 야카르타 원칙은 인권 단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 인권 선언을 젠더 퀴어 관점으로 재편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PC주의가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많이 보셨죠? 여기 보면 전 세계 물결이 넘치고 있어요. 무지개.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입니까? 네, 7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프리즘으로 이렇게 나오는 색깔도 수없이 많아요.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7가지 색깔로 규정하는데 그 지상의 무지개는 하늘 무지개가 다르다. 왜냐하면 지상의 무지개는 저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복음주의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무지개 찾아오자 하면 찾아올 수 있어요? 이제 못 찾아옵니다. 저들의 프레임에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돼요. 먹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무지개가 우리 전제는 6가지 색깔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나치가 수용소에 가둘 때 핑크 트라이앵글 분홍색 삼각형 표시를 했는 것은 게이들, 남성 동성애자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은 여성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달게 하고 요거 핑크와 옐로우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는 유대인, 게이주, 유대인 동성애자들에게 저렇게 찍어놨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다 나중에 죽였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데 최초로는 78년도 길버드 베이커라는 사람이 8가지 색깔로 시작을 했다가 7가지 색깔로 규정됐다가 지금은 이제 6가지 색깔로 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전 세계가 이런 물결로 덮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퀴어 축제하면 저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지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무지개. 우리는 이런 무지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어디에 나와요? 하늘 어냐? 무지개 어냐?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딱 나오죠. 마지막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더구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은 언약의 상징, 헷세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무지개를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갖고 가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하늘 휘황찬란한 무지개를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봐요. 우리는 이 무지개를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자, 이제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8 학생운동에 주역들이 다 저기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전 세계를 장악한 무서운 글로벌리스트들의 진이 유엔이에요. 지금 유엔은 주요기구뿐이 아니라 여러 기구들이 산하기관서 모든 것이
유엔에는 수없는 기구가 있는데 특히 경제사회 쪽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인권 문제를 막 압력을 놓고 그래서 여기 유엔의 인권이사회 요거는 이제 약칭은 똑같습니다.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이라는 이사회 커미티 하면은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이런 것들이 계속 압력을 놓고 UPR이라고 유엔의 정례인권검토라고 해서 4년마다 각국에서 여러 나라 몇 개 나라를 서로 묶어서 서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답변을 했는데 왜 군용법 92조육을 없애지 않느냐? 왜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느냐? 계속 항의를 해요. 왜 낙태를 비범죄화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 용어를 잘 써요. 비범죄화라는 게 뭐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매매 비범죄화, 낙태 비범죄화. 그럴듯하죠? 마귀의 용어 전술이에요. 저들이 쓰고 있는 용어 전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지금 인권위법 2조 3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역법 92조 이거 뚫릴 뻔했는데 이번에도 다행히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그리고 인권법연구회를 소속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잠깐만 물 한 번 마실게요. 그래서 사법 적극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하급심에서 헌법에 반하는 판결을 막 상급심을 올리고 안 되면 위헌 소송을 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면 큰일 나요. 미국은 5대4로 뚫려버렸어요. 2015년도에. 법에서 한번 통과되면 이 법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물릴 수가 없어요. 다른 법은 개정시킬 수고 폐기되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물릴 수도 없고 폐기도 안 돼. 전 세계 언론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된다. 병역법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실적 병역 거부 이것도 벌써 한정 위헌 판결 받아서 뚫렸어요. 위헌 판결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대체국 문제를 안 했다는 5조 1항 때문에 형법에 낙태죄도 지금 무력화됐어요. 위헌 판결 받았어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73년대에 로비, 로 vs 웨이드라고 해서 그 사건을 뒤집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판사가 들어가서 보수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반기독교 세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정치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 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 이런 걸 낙태법 지지하자, 이것도 하자, 군용법 92조 6항이 뭐냐면 군대 내에서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추행죄, 남성 간의 동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 군용법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군대는 우리나라 징병제 때 가서 상습자가 엎어서 강제로 정복행위고 우리는 합의에 의한 상간이다. 그러면 면책이 된다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군대를 보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지해요.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헌법 30조, 여성가족부, 난민법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권인숙이라는 분은 4개 법안을 다 발의를 했어요. 21대 전에 7개 법안이 이제 국민들이 반대해서 무너졌는데 지금 21대 4개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정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분들 펴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결혼을 합법화는 못했지만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해서 어떤 커플이든지 다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자.
이걸 이제 예전엔 시빌 유니언이라고 그랬는데 시민연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팍스라고 그래서 프랑스에 시민연대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성 커플도 다 법적 보장을 다 해주자. 여러분, 그러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는 거나 마찬가지의 권한을 주는 건데 이거 우회 전략으로 생활동반자법이 좋은 것 줄 알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방송은 또 거기에 한통속이 돼서 할머니들이 우리 나이 먹으니까 같이 살자. 그리고 이제 돈이 월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모여 살자. 그게 우리가 생활동반자법이라고 국민을 현혹하는 나쁜 못된 것들이 언론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보장받을 수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숨어 들어오는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혜택받기 위해서 저 생활동반자법을 복근물을 주입한 건데 그거를 그냥 좋은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어요.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도 안 되죠. 비혼출산지원법을 주장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하자. 그래서 요즘은 사유리부터 결혼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이 애 낳고 싶으니까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시키고 법적 보장을 받으려고 해요. 결혼이란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점점 청년들이 줄어가고 교회 내에서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뭐 의미가 있나, 결혼 가치관이 훼손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인물도 얼마나 많아요.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나치즘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자, 막스, 프리드 엥겔스부터 쭉 레닌, 히틀러, 자, 쭉 나왔어요. 자, 또 이런 사람. 이게 성혁명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죠. 자, 성혁명 따라오세요. 성자유, 성혁명, 성정치. 여기 비렐러 라이란 사람이 이렇게 쓴 세 권의 책인데요. 저기에서 성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자, 이 성혁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 배경은 뭐 엄청 철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공산화, 막시즘으로 무너뜨리고 공산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을 혁명의 도구로 쓰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이 그래서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들의 배후의 사상은 다 막시즘이에요. 공산주의. 그래서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다 찍어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양가족을 쓴 일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들이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 젠더 트러블, 주디스 버틀러,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태리 공산주의자인데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 1917년의 혁명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기동전으로 휩쓸어져 공산화가 됐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굉장히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그런 공산화가 안 이루어지더라. 알고 보니까 기독교가 다 진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계, 학계, 언론계 다. 그러니까 진지를 들어가서 무너뜨리자. 그래서 진지전을 구상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이 전 세계에 지금 다 먹히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 현재는 엉터리 통계를 왜곡하고 조사를 왜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머니라는 게 이제 젠더라는 게 나오죠. 존 머니라는 사람이 1955년부터 이 젠더를 고안을 했어요. 왜? 성이 타고난 신체적인 게 아니라 임의로 이렇게 변형될 수 있고 후천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전제로 해서 하다가 이 쌍둥이 아이를 만났어요. 이 형은 데이비드 라이머, 동생은 브라이먼 라이머였는데 이 형을 예전에는 이제 고환을 그게 아니라 포경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할례 그걸 행했는데 그때 전기 기구를 썼나 봐요. 그런데 전기 기구를 잘못 사용해서 그 아기가 수술받다가 고추가 다 타버렸어요. 수덩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부모들은. 여러분 자식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고추가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수소문해서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아예 남은 고환까지 다 잘라버리고 그냥 여성으로 시키고 이제 여성 전환시키는 거예요. 막 호르몬도 막 주입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하고 생식기 뭐 나중에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고 알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은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부부관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동생이 자살하고 자기도 권총 자살을 했어요. 한 영혼을 망칩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요. 성전환 수술에다가 고환까지 적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호르몬만 주입해서 유방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화되고. 근데 더 나가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아예 약물 주입도 안 해도 내가 트랜스젠더야 하면 트랜스젠더라고 인정을 받더라. 그래서 미국에는 코리안 스파에서 우리나라만은 사우나에서 큰일이 벌어졌어. 여자들이 있는데 뻘거벗고 다 들어가고 남자가. 난 트랜스젠더인데 그거 막으니까 그 막은 사람이 처벌받았어요. 캘리포니아 법에는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을 만들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호모포비아 남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칼럼을 써서 이 용어가 없어졌어요. 이게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우리는 극혐오자다. 뭐 무슨 병적인 증상이 있다. 없어졌어요. 자, 젠더가 뭐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좀 이따 이제 성주가 좀 이따. 자, 이제 젠더는 이제 이렇게 수도 없는 젠더가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이제 영국에서는 70만 가지 성까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수없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LGBT 아까 말했죠.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에이즈가 남성 간에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해요. 동성애자로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성과 결혼해서 밤에는 남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애를 해갖고 에이즈가 여성에게도 많이 감염돼.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야 여성도 많이 감염됐는데 무슨 남성끼리만 동성애 해갖고 에이즈가 감염되느냐? 아니에요. 양성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이즈뿐이 아니라 성병이 많은 병이 있는데 거기에 몽키폭스 그런 것도 나오죠. 매도, 엠질, 뭐 수없는 성병들이 지금 감염이 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성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용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스가 있어요. 시스는 뭐냐면 생각이 남성이고 몸도 남성이면 시스, 그리고 시스 메일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여성이고 몸도 여성이면 시스 피메일. 시스 메일, 시스 피메일. 뭐 수도 없는 걸 자기들이 막 만드는 거예요. 시스 여성, 시스 남성. 넌 젠더, 넌 바이럴, 뉴트로이스, 젠더 플로이드, 젠더가 막 수시로 바뀐대요. 여러분 성을 저렇게 규정하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자기들은 막 만들어요. 이거는 병적인 거를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뭐 여러분은 나중에 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LGBT 세력과 흐름이 쭉 가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넘어가. 이거는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자, 4차 세계 여성 대회 때 LGBT 이게 이제 베이징 행동 강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GM 정책, 성주류화 정책이 이제 각국으로 파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성인지 교육, 성인지 예산, 성인지 뭐 수도 없는 게 나온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유엔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순한 거 우리 알겠습니다. 성, 우리가 아는 성 시작. 생물학적인 성. 그게 남자와 여자를 말하죠. 그 중에서 남자와 여자 생식기가 분화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인터섹스, 간성이라고 해요. 양성 부유. 그거는 뭐 특별한 케이스지만 아무튼 세상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와 인터섹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젠더를 가져왔어요. 뭐라고요? 사회적 성, 사회문화적 성. 한번 보겠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요? 양육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가 섹스에 대한 역할이다. 성과학에서는 젠더 정체성이라는 말을 자신의 성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의 의미로 사용한다. 또 섹슈얼리티라는 말 들어보죠? 따라해보세요. 정체적인 성. 다른 것을 다 아우러서 섹슈얼리티라고 한다. 성이 전생에 걸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성이 사회적인 의미까지 내포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성이 단지 생물학적인 섹스만 기능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다 포함된다. 그래서 아주 모든 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건 뭐라고요?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용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용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 저건 아는 사람만 하지.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건 나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성경 외에는 아니야. 남자 외에는 아니야. 남자 며느리, 여자 며느리, 여자 사이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 성주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유엔의 그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규정한 정의한 그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은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서 법률,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계획된 조치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영속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뢰와 경험을 통합적인 차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젠더 평등이다. 이 사람들은 섹스를 안 쓰고 젠더를 쓰고 남녀 평등으로 다 해석을 해요. 여러분 남녀를 만약 우리가 LGBT들이 없으면 나 그렇게 규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포함에는 페미니즘 여권을 신장하고 하는 운동도 젠더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거기에 다 젠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젠더가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남녀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집어넣어서 다 평등하자. 이렇게 위장술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간첩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위장술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양성평등 우리나라 기본법이 있어서 여기에 이런 사실은 양성평등인지 더 성주리하죠.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에서 이게 우리나라 양성평등 기본법 14조, 15조, 16조 다 돼 있어요.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남녀만을 문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녀가 갈등하고 부추겨서 남성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뺏어가자 투쟁의 개념으로 여권 신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 여성 권리 쟁취하자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 일단 정리할게요. 전라북도청에서 보통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나오는데 젠더문화 축제라는 내용을 취미가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오고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여성문화축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문화축제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꼭 젠더가 들어와요. 그리고 출산도 저출산이라고 아니고 저출생이라고 하고. 여러분 출생은 아무렇게 나도 출생이에요. 출산은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바꾸는 전술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게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서울에는 여성 그 프라자가 있는데 저기 대광동 쪽에 거기에 성평등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걸 규탄한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동성애 단체들에서 지은 자료책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에. 그럼 전국에는 없을까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냥 정부 예산 지원해서 그 소수자들의 LGBT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여성들을 젠더로 여성 인권, 여성 평등 주장하면서 젠더가 들어와서 여자 인권,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저 LGBT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전라북도청에서도 이렇게 계속 여성 특강을 마련해서 여성과 젠더를 같이 써버리니까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와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절대로 쓰지 말고 여기서 용어 고치라. 여성 정책과면 여성 평등, 여성 문화 축제이지 왜 젠더 문화 축제를 하냐?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안 돼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민법에도 나와 있어요.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자꾸 젠더를 얘기하는 게 문제죠. 자, 보니까 2015년도 전국 여성축제 지금 보니까 12회째를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젠더 해갖고 여자는 없어요. 젠더 이거 여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불특정한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젠더 이렇게 막 평등한 전국 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해 제12회 젠더 문화축제 공동추진위원회. 나름대로 타이틀만 보면 훌륭한 거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나면 보인다. 알면 알수록 보인다. 저들의 수법이, 위장술이 교묘하게 전라북도를 거점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악한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들이 보인다. 보입니까? 무섭죠. 차별금지법 안 되죠. 그런데 저렇게 위장술로 들어와서 영역을 장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막아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송당 천장라인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선악과 사건 잘 알죠? 선악과가 이렇게 에덴동에 쫓겨났잖아요. 이 뱀이 유혹한 거예요. 야, 젠더 어때? 젠더가 세련되잖아. 전 세계 다 젠더만 써요. 먹어봐도 돼요, 안 돼? 제가 아까 말씀하는 이게 70원까지 쭉 있어요. 50원까지인가? 여러 가지 젠더로 규정한 것들을 어때? 먹어. 괜찮잖아. 멋있잖아. 국제적인 수준이잖아. 글로벌 스탠다드잖아. 왜 안 해? 무식하게 촌스럽게. 저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압박을 해요. 언론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도에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동성애자와 에이즈와 연관성 못하게 해요. 하여튼 그래요. 이런 나쁜 것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주입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대한 쓰나미 물결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로만 하나님이 규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보면 여러 가지 차별금지 행위가 있는데 아까 말한 성형용 젠더 이데올로기 있고 외국인을 차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유럽은 다문화주의 있어요. 거기. 유럽은 폭탄 테러가 일어나도 아무 소리 못해요. 국제법은 상호주의입니다. 따라하세요. 상호주의. 국제법은 상호주의예요. 이슬람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는 다 이슬람 권리를 주장하고 샤리아존을 만들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세워놓고 자기네 나라는 하나도 안 세우고 테러로 죽여버려요. 이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왜 이슬람만 특혜를 줘야 돼요? 차별금지법은 그걸 인정해주게 해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그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면 들어본 7장 15절 위장대에서 젠더로 들어오는 거 안 되죠? 자,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문화전쟁, 행정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힘으로 감사합니다.